안녕하세요. 하나이글스 서포터즈 아나운서 모예진입니다. 오늘은 정세영 문화일보 기자님과 류성규 전 SSD 단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5강 예측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각 팀들의 경기도 30경기가 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5강 예측이 될 것 같은데요. 5강 예측을 진행하기 전에 무더운 여름철에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갈증 날 때 챙기는 붉은빛 화력. 무더운 여름철 물보다 빠른 에너지 충전이 필요하시다고요? 그러면 이 제품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전현직 트레이너와 국가대표 선수들이 개발에 참여한 아미노 X, 운동 전후나 또 활력이 필요할 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볍게 저의 최애팀인 하나이글스 얘기를 잠깐 먼저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의 두 분의 예측이 저에게 지금 이 손에 담겨 있는데 하나이글스를 찾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단장님. 그러게요. 네. 민망하네요. 네. 조금. 하나이글스의 시즌 초 예측과 또 지금의 예측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한 번 했네요, 한 번. 네. 작년 12월 10일에 한 번 하나가 5강에 간 거. 나머지도 제가 하나가 뭐 5강 후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엄청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대부분 하나를 5위 언저리에 예상했잖아요. 네. 저도 그랬고. 그냥 이게 잠깐 순위에 한 6위쯤에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이글스가 또 가을 야구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사실 올해 그 유성규 단장님이 네. 그 류방꿀의 이미지 맞습니다. 아마도 이 하나 팬들은 여기서도 류방꿀의 이 적중률을 그러네요.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고, 사실 저도 하나를 시즌 전 개막 전에 하나를 평가를 못했습니다. 네. 류방이 못할 것으로 평가했고, 그때 당시에는 하나 이글스가 스프링 캠프랑 이쪽이 분위기도 안 좋았고요. 그리고 시즌 초반도 안 좋았고, 특히 스프링 캠프 현장 취재를 갔을 때 하나가 지는 패턴을 보면 과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선수단이 무기력한 느낌, 이런 게 결국에는 시범 경기까지 이제 이어졌는데, 네. 아마도 그런 평가들이 저를 포함한 뭐 단장님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 역시 하나를 높게 평가하지 않은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 평가는 작년에 삼성이었어요. 작년에 삼성이. 그렇죠. 삼성이 네. 스프링 캠프 때 분위기 안 좋았고 시즌 전까지. 근데 맞아요. 안 좋았는데 이제 준우승까지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지금 2위를 하고 있잖아요. 비슷한 평가 같아요. 내년에는 롯데가 스프링 캠프 때 평가 안 네, 좋아가지고 네. 올라가면 돼요. 그렇죠. 어느 팀이 평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럼 평가가 안 좋은 게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네, 그래서 하나이글스가 지금 2위를 하고 있지 않아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하나이글스가 좀 스프링 캠프랑 그리고 시즌 초반에는 연패를 하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또 지금은 반등에 성공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과적으로 시즌 초반에 안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타선, 정말로 무기력한 타선, 누구 하나 때려낼 것 같지 않은 그런 타선이었는데, 차라리 그때 당시에 하나 이글스 내부 분위기는 차라리 잘 됐다. 이게 시즌 초반에 왔을 때가 낫다. 이게 만약에 시즌 막판에 몰려온다? 이때는 진짜 걷잡을 수 없이 팀이 추락할 텐데, 초반에 그런 위기가 왔고 이걸 이겨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내부 기대치가 있었는데 아마 그게 잘 됐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마운드죠. 왜냐면 폰세 와이스가 이 정도의 확실한 상수가 될지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고, 지금 두 선수의 뭐 페이스 같은 경우에 둘 다 합쳐서 30승 이상을 할 수 있는 이런 페이스까지 왔으니까 이 두 개가 컸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김서현 선수가 마무리로 잡아준 점. 사실 하나가 주현상 선수로 마무리를 시작했는데 시즌 초반에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김경문 감독이 김서현 선수를 좀 빨리 교체를 하고 그 수가 적중을 했고, 김서현 선수가 뭐 지금 후반기 갈수록 좀 흔들리긴 하지만 전반기에 20개 이상의 세이브를 네. 따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하나가 좀 질주를 할 수 있는 선두 경쟁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네. 투수들의 힘이 정말 강력했다. 네, 그러면 하나이글스 얘기는 이 정도 해보도록 하고 1위 예측부터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1위 예측 기자님부터 어떤 팀이 올해 1등을 할지. 이거는 아마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자꾸 얘기해도 올해 우승은 LG라고 할 거예요. 네. 근데 왜 LG가 1위를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현재 LG의 기세, 뭐
지금 후반기에 30경기를 했는데 24승 1무 5패를 했는데 이게 승률이 8할 2푼 8리입니다. 8할 2푼 8리.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우리가 역대 프로야구 최근 한 20년 가까이 좀 훑어봤을 때 후반기에 이렇게 잘한 팀이 있었냐고 돌이켜보면 2009년에 두 팀이 잘했거든요. 그게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기아 그리고 그걸 추격했던 SK였는데 SK가 그때 19연승을 했단 말이에요. 시즌 막판에. 그런데 그해 7월 25일부터 후반기가 시작됐고 SSG가 19연승을 하면서 마무리했는데 그해 후반기 승률이 7할 1푼 4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SSG 2위를 냈고요. 1위가 이제 기아인데 막판까지 경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진짜 SSG 이런 맹추격을 완전히 따돌릴 수 있었던 게 어마어마하게 잘했거든요. 그때 기아의 승률이 46경기에서 34승 12패 무승부는 없었고요. 7할 3푼 7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봤을 때 한 15년 전에 프로야구에서 정말 후반기에 잘했던 두 팀이 7할 때 초반 승률이었는데 지금 LG가 8할. 아직 끝나지도 않았지만 네. 이게 뭐 승률이 끝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8할 때 승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LG의 페이스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말씀도 한번. 저도 지금은 2랑 토요일 경기까지 해서 5.5게임 차면 이게 지금 잔여 경기가 25경기 안팎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뒤집기는 힘든데 그러니까 정규 시즌 1위가 누구냐는 이거는 뭐 대부분 LG라고 할 거예요. 문제는 이제 한국 시리즈에 두 팀이 붙으면 누가 이길 것이냐. 이거는 좀 봐야겠죠. 네. 네. LG입니다. 그리고 LG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덧붙이면 지금 이런 기세를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LG의 후반기 팀 타율, 팀 평균 자책점 이게 모두 1위입니다. 그리고 이 팀의 가장 큰 장점은 그리고 단장님하고도 늘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바로 실책입니다. 리그에서 실책이 72개밖에 되지 않아요. 전체 1위예요. 최소 실책 1위인데 그러니까 수비 같은 경우에도 LG는 빈틈이 없다. 심지어 구본혁이나 뭐 최원영이나 이런 선수까지 후반기에 뭐 백업 자리에서도 그렇게 막 날라다니면서 공을 잡아대니까 빈틈이 없는 팀이다. 그냥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투, 타, 수비 그리고 주루까지 해서 도루도 팀 도루가 3위까지 올라 있거든요. 그냥 전반적으로 LG는 지금 약점이 없는 팀이다. 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완벽한 팀이네요. LG 팬들이 지금 부러워지는 순간인데 사실 저희 녹화할 때 LG 서포터즈 아나운서가 항상 우는 소리를 했어요. LG 못한다. 근데 그랬다가 갑자기 후반기에 반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래도 수비가 꾸준하게 받쳐줬고 아무래도 투수 아닐까요? 투수 선발이 그 국내 선발 3명이 좋잖아요. 근데 외국인 선발 2명은 그렇게 위력적이진 않은데도 3, 4, 5번이 꾸준하게 좋은 모습. 그다음 수비, 그다음 주루도 괜찮고 불펜도 압도적이진 않지만 되게 뎁스 있게 운영하고 무리하지 않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영경욱 감독이 시즌 플랜을 잘 짰어요. 항상 영경욱 감독은 시즌 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예상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하는데 이때는 A조, 이때는 B조 이렇게 짜놓고 시즌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 전술적인 면에서 감독이 팀 한 시즌을 예측을 잘했고 그 예측이 끝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팀을 잘 알고 팀을 잘 운용을 해야 또 좋은 성적까지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G가 1위라는 게 조금 하나 팬으로서는 슬프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또 하나 경기를 보면 2등 예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부터 하면 하나는 2등 할 것 같아요. 2등을 할 것 같은데 일단 하나의 후반기 성적을 보면 하나는 승패 마진 마이너스 1개예요. 토요일 경기까지 14승 1무 15패. 어떻게 보면 하나가 전반기 막판에 2위 그룹과 5.5개 경려왔기 때문에 좀 지키면 된다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LG가 워낙 이 8할 때 승률을 냈으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를 상대가 쌓는 바람에 뒤집어졌는데 네. 일단 한화가 저는 2위가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는 게 지금 최근 페이스를 보면 8월 이후 성적을 보면 7승 11패. 그러니까 8월 성적만 따져놓고는 월간의 전체 9위예요. 그만큼 흐름이 좀 많이 좋지 않다는 것. 그리고 팀 타선이 전체적으로 많이 다운돼 있어요. 문현빈 선수 정도만 제외하면 그리고 하나가 한참 순위를 막 끌어올리고 1위를 질주할 때 원동력이 됐던
리베라토 선수가 지금 8월 들어서 2할 오픈 때 좀 네. 주춤하고 지금 부상이 있느냐 네. 뭐 좀 약간 이렇게 돼 있고 아마 큰 부상이 아니라서 복귀는 할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 그러면서 하나가 조금 주춤한 분위기가 결과적으로는 3, 4월 달에 좀 꼬였던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는 그냥 여기 이 순위에서 어느 정도 지키기 플러스 마이너스 한 많으면 2개, 뭐 마이너스면 1개. 그래서 이 순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승수를 쌓는 것보다는 좀 폰세랑 와이스랑 뭐 문동주까지는 좀 빼두고 그 단장님이 얘기하죠. 네.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 접을 수는 없고요. 그냥 5할 승률만 주간 단위로 유지하면은 이제 무난할 것 같아요. 이 긴 연패에 빠질 상황도 아니잖아요. 폰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조금은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선수를 좀 특히 투수들을 관리해주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1위하고 게임 차가 5.5고 3위하고 게임 차가 7경기 차면은 올라가기도 어렵고 내려가기도 어렵거든요. 물론 롯데처럼 연패하면 좀 얘기가 다른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는 강력한 선발진이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직행해갖고 3위 팀을 좀 가볍게 이기고 올라오면 그러니까 LG가 직행한다고 보고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LG가 만약에 매직 넘버를 다 소진을 해서 지금 LG가 좀 유력한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2위 자리가 확정이 되는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부터는 저는 선발 다 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플러스 1승, 2승 더한들 이게 뭔 의미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팀 내 구단 최다 승수 이런 것도 걸려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러면 한국 시리즈에 올라간 팀들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 뭐였냐면 특히 투수들 20여일 정도의 이 좀 경기 없는 좀 쉴 수 있는 물론 중간중간에 뭐 연습 피칭도 하고 라이브 게임도 하겠지만 이런 게 좀 유리하게 작용했는데 하나도 그와 동등한 조건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팀들 한 10일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근데 좀 일찍 준비해서 한국 시리즈에 올라간 팀들하고 정도의 그 기간 정도로 투수들한테 휴식을 주면서 그렇게 시즌을 다음 플랜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만약에 2위로 올라갔을 때 플레이오프에서 그렇게 좀 쌩쌩하게 좀 충전한 투수들이 있고 그러면 오히려 올라갔을 때는 단장님 말씀대로 투수력도 한번 해볼 만하고 한번 실전을 경험했고 여기에 플러스 한국 시리즈에 올라간 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1차전의 타격 컨디션인데 여기는 2-3경기 많게는 5경기를 하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타격 컨디션 사이클은 어쩌면 2위 팀이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런 걸 노려서 이 리버스 우승을 도전하는 네. 그런 시즌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LG랑 한화가 한국 시리즈에서 만난다면 어떤 팀이 우위에 있을까요? 단장님이 하시죠. 네, 아무래도 그 한국 시리즈 치킨 팀이 계속 좀 우승 확률이 높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의 그런 대진 방식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LG가 이제 큰 경기 경험이 계속 있고 하나는 2018년 이후에 가을 야구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큰 경기 경험이 좀 적다는 게 만만치 않은 차이거든요. LG가 우세하죠. 네. 저도 네. 그 이제 가을 야구에서는 이 경험을 이거 진짜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2018년에 벌써 7년 전 얘기인데 네. 그때 가을 야구에 나왔던 선수들이 지금 한화에 몇 명이나 있냐 봤을 때는 아주 극소수 인원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가을 야구라는 큰 무대에서 1패가 곧 탈락이다, 혹은 1승이 곧 다음 라운드 진출이라고 했을 때 선수들이 느끼는 압박감 어마어마할 텐데 네. 이거는 LG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가장 최근에 또 2년 전에 우승했던 그리고 LG가 최근 포스트시즌 꾸준히 진출했던 팀 반면에 하나는 7년 만에 올라가는 팀 이런 걸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LG가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변수는 네. 이 가을 야구는 결국 투수거든요. 리퍼트, 니느신이라고 네. 했을 때 그런 거를 가면하면 한 투수가 진짜 미쳐가지고 완전 그성 뭐 84년 최동원처럼 그리고 2000 몇 년이죠? 그 리퍼트가 그 니느님 불릴 때 그 정도에만 그때는 퍼센트 판타스틱 벌어주면 4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하나도 지금 류현진 선수도 가을 야구, 거기는 또 가을 야구 경험이 있어요. 더 큰 무대에서 또 경험을 네. 했기 때문에 투수력이 변수는 될 수 있겠지만 뭐 LG도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 투수 좀 쉬었다 나오고 네. 거의 물량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서 여러모로 따졌을 때는 LG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단장님께서 저희 하나이글스 단장이시고 저희가 이제 2위로 한국 시리즈에 직행하게 된다면 선수에게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 그 상황은 오히려 말을 안 해야 돼요. 아, 예, 무슨 말을 하는 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다들 긴장하고 있거든요. 네, 하던 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던 대로. 예, 그러니까 괜히 그걸 갖고 막 이렇게 막 평소에 안 하던 걸 하면은 오히려 서로 부담됩니다. 예. 저는 만약에 제가 대표이사면 네. 단장이 아니에요. 예, 바로 다이렉트리 얘기 안 하고 소문을 흘릴 것 같아요. 어떻게? 야 올라가면 우리 보너스 장난 아니래. 근데 그거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예, 예. 아 저기 그래요? 예, 그렇죠. 아니 한국 시리즈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 그 우승 상금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네. 연봉 국가에서 아, 엄청 그렇게. 야 플러스로 많이 어허. 받을 수 있대. 그래서 우리 지금 오너가 네. 야, 작정하고 너네 좀 준대. 그런 식으로 약간 우승을 했을 때 이런 것들 부가적으로 얻는 것들에 대한 소문은 대놓고 못 하니까 네. 흘리는 거예요. 야 음. 이런 얘기 좀 해놔. 음. 애들 좀 네. 으쌰으쌰할 수 있는 좀 그런 전법은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결과적으로 얘기는- 프로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는데.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예. 그럼 하나 더 사기 진작을 해서 네네. 네,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고 이어서 3위 예측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3위 SSG 하겠습니다. 오, SSG. 네, SSG가 지금 플러스 4개 정도 5할 승률에서 하고 있는데요. SSG 지금 불펜을 보면 이 플러스 4개를 지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력이고 실제로 SSG가 8월 1일 이후에 구원 평균 자책점이 2.55로 1위입니다. 그러니까 SSG는 시즌 내내 불펜진이 잘 움직였고 네. 지치지도 않았고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기에서는 이 시즌 막판으로 가서 불펜진의 이 활약이 중요한데 SSG는 이쪽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가장 메리트가 있는 가을 야구에 도전하는 그리고 이미 사실상 확정한 두 팀만큼 이 불펜 마운드는 리그 최강이다. 여기에 플러스 타선이 좀 살아나고 있다. 지금 8월 이후의 팀 타율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3위입니다. 여기에 지금 뭐 한유섬 선수, 에레디아 선수 시즌 내내 좀 부침에 있었지만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특히 한유섬 선수가 후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15경기에서 3할 4푼 5리의 이 토요일 경기까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에레디아 선수도 부침 속에서 지금 후반으로 갈수록 지금 에레디아 선수가 8월 타율이 4할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호재가 될 것이다. 여기에 최정 선수만 조금만 분발을 해준다면 SSG는 충분히 플러스 4-5개 혹은 10개 안팎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전력이다. 기자님은 SSG를 뽑아주셨고 단장님의 의견도 궁금해요. 저는 롯데를 하겠습니다. 롯데 예, 3위요? 네. 옆에서 비웃는데. 비웃는 게 아니고 롯데 롯데 팬들 지금 네. 이거 보면서 네. 경악을 금치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아시죠? 단장님 네. 찍는 순간 다 네. 역으로 간다는 거. 아니 왜냐하면 이게 팀이 연승을 달릴 때는 한없이 계속 이길 것 같고 연패를 로 추락하면은 계속 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롯데가 이게 12연패 전까지는 계속 그 3위 안에 들었던 3강 안에 들었던 팀이잖아요. 근데 12연패를 당하고 다시 또 긴 연패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일반적으로 저는 그런 팀은 못 봤어요. 또 다시 연패를 한다? 지금 잔여 경기 25경기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물론 12연패 이상 한 팀이 가을 야구 간 사례도 없대요. 네. 없는데 그래도 제 경험상 그래도 롯데가 뭐 3위는 뭐 못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을 야구는 갈 것이다. 진짜 가을 야구 못 가면 이거 제가 말을 그냥 입을 꼬매겠습니다. 저는 롯데의 3위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봅니다. 오, 네. SSG보다. 네, SSC는 좀 편차가 그러니까 좀 기복이 적은 게 장점이지 그렇게 뭐 압도적인 전력은 아니거든요. 불펜이
그렇게 잘 유지하는 거지. 네. SSG가 지금 불펜 운용을 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떤 팀은 불펜 운용을 잘하고 또 어떤 팀은 못하고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가용 자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SSG는 시즌 초반에 들어갈 때 세팅해 놓은 선수들 플러스 뭐 전용준, 그 다음에 박시우 이런 선수들이 중간에 롱리필로 가세했고 이 선수들이 뭐 최민준 선수까지 더해서 이런 선수들이 대체 선발을 가도 자기 몫을 어느 정도 해줬고 또 시즌 중반에 또 패전조로 나갔을 때도 앵간히 해줬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있었고 가용 자원이 좀 많은 뭐 LG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반대로 한화 같은 경우 롯데 같은 경우에 네. 좀 한정적인 불펜 운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필승조를 많이 굴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 그런 게 차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용 자원의 문제다. 네. 물론 여기에 뭐 감독의 역량이나 이게 있지만 물론 성향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네. 이 쓰는 선수들만 쓰는 감독이 있는 반면에 다양하게 기회를 주려는 감독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가용 자원이 없다, 많이 없었다. 그러면서 어차피 이겨야 되니까 네. 이 선수들을 아무래도 많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구조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가용 자원이 우리나라 뭐 선수층이 얇다고 하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그렇게 또 쓰는 팀이 있어요. SSG 같이. 그러니까 전용준이나 박시우나 이런 선수가 작년까지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승부처에서 쓸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초반에 썼다는 거죠. 그게 지금 사실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전용준, 뭐 박시우, 최민준 이런 선수들이 필승조는 아니지만 롱릴리프나 대체 선발로서 훌륭하게 해준 거죠. 근데 이게 지금 SSC의 힘인 거예요. 근데 아닌 팀들이 더 많죠. 네. 그럼 그 팀들보다 SSC가 그렇게 선수층이 두터웠냐?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니까 터지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쓰는 팀과 안 쓰는 팀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이어서 4위 예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KT로 갈 건데요. KT. KT가 아무래도 지금 최근 페이스는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8월 같은 경우에는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한 개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9월에 접어들었을 때는 KT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KT의 선발진은 우리가 시즌 개막 전부터 KT의 선발진은 다 좋게 평가를 했고 실질적으로 소영진, 고용표, 헤이수스, 패트릭 패트릭 선수가 대체로 왔지만 기본 이상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9월 일정 자체가 띄엄띄엄 있습니다. 잔여 경기 일정입니다. 네. 다른 구단도 마찬가지겠지만 KT는 지금 선발진의 힘은 여전히 저는 리그에서 탑 수준이라고 봤을 때 KT는 전략적인 이 접근이 가능한 팀이다. 이런 면에서는 좀 유리하다고 보고 그리고 불펜 같은 경우에도 뭐 불펜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있지만 좀 많이 흔들린다고 해도 박영현이라는 확실한 마무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호재가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만 KT는 이제 타선에 기복이 좀 많이 심한데 이런 모습은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그때는 또 베테랑 선수들이 또 어느 정도 기대 이상의 모습을 해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네. 선발진의 힘으로 충분히 KT는 5강에 오를 가능성이 높고 저는 4위에 좀 랭크 시켜보겠습니다. 기자님이 KT를 4위로 예상해 주셨는데 단장님은 어떤 팀이 4위 예상하시나요? 저는 SSC라고 생각해요. 오. 네, SSC가 지금같이 마운드 운영을 하면은 크게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치고 올라갈 힘은 별로 없지만 크게 떨어질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저는 SSC가 4, 5위권에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을 야구는 갈 가능성이 높은 팀이다. 그래서 4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5위로 갈 팀 어떤 팀일까요? 저는 NC라고 봅니다. NC. NC가 최근 기세만 보면 8월 달에 승패 마진 플러스 1개 일요일 경기까지 보면 이렇게 했는데 NC는 지금 충분히 잘 싸워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NC 내부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좀 불미스러운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있어가지고 홈구장을 쓰지 못했음에도 이 한 달 동안 원정을 했음에도 선수들이 5할 승률을 언저리에서 꾸준히 지켜가면서 지금 순위까지 끌어올렸거든요. NC 내부에서는 어떻게 끌어올린, 어떻게 만들어놓은 팀이 이치인데 요거를 더 이상 우리는 내려가기 쉽지 않다. 더
열심히 하자, 요 순위 지켜보자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요준 감독이 선수들을 한데 장악해서, 그러니까 한데 뭉쳐서 끌고 가는 능력이 충분한 사령탑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NC가 가능성이 있고, 또 NC의 뭐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 뭐 라일리 톰슨 선수가 최근에 좀 부상에 대한 우려는 좀 있는데, 건강하다면 NC 원투펀치는 적어도 충분히 리그에서 경쟁력 있는 팀. 그리고 NC 타선은 뭐 NC 타선이 약하다, 뭐 어떻다 이런 평가도 나오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리그에서 경쟁력 있는 타선이라고 보거든요. 짜임새만 봤을 때. 여기에 플러스 트레이드로 데려온 선수들도 곳곳에서 요긴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습. 충분히 5할에 갈 수 있는 전력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순위를 지킬 수 있는 전력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언급해주신 것처럼 NC랑 기아에서 트레이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팀이 조금 더 이득을 보고 있다? 그 트레이드가 발표됐을 때는 저는 기아가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오. 사실 이게 KBO 리그가 시즌 중에 불펜 투수 트레이드를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을 받았으니까. 반면에 NC는 그 불펜이 강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두 명을 줬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트레이드 하자마자는 기아가 이득을 본 것 같았잖아요. 한재승이나 김시훈 선수가 승리 투수되고 세이브하고 뭐 그랬으니까. 네. 근데 두 선수가 지금은 또 부진합니다. 근데 반면 NC가 그 최원준이나 이우성이나 기아했을 때보다 좋은 모습이에요. 잘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NC가 조금 우세하죠. 근데 물론 근데 트레이드는 좀 더 봐야 돼요. 아. 예. 지금 트레이드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스코어에서는 기아는 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이 트레이드가 우리한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NC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NC가 좀 더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NC를 지금 단기적으로 보고 지금 선수를 데려왔고 기아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선수를 데려온 입장인 것 같은데 단장님은 5위를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5위가 어려운데요. 사실 3위부터 어려워요. 1, 2하고 쉽고, 예, 3위부터 어려운데 네. 3위는 제가 그냥 롯데를 그 후반기 예측을 한 게 있어갖고, 예, 사실 약한 모습을 그러니까 앞에 저 얼굴을 못 맞추겠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사실 3위부터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4위 SSC도 사실 불펜이 꾸준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투수가 팀 ERA가 SSC가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팀은 후반기 크게 안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 팀들은 그냥 다 고만고만한데 우선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네. 보면은 키움 뭐 당연히 아니고 그다음에 9위 두산도 상당히 이제 후반 8월 들어서 선전을 하고 있지만 7연승 하고 나서 좀 2패가 조금 뼈 아파요. 지금 사실 지금 마이너스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5할 승률에서. 근데 거기 상황에서 지금 잔여 경기가 한 25경기밖에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4위하고 게임 차가 5게임 차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도 쉽지 않다. 그다음 그 위에 기아도 너무 팀이 작년하고 비교할 때 완전 다른 팀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수비 실책이 1위인 것 작년하고 올해 그 똑같이 나머지는 타격 뭐 투수 다 지금 지금 작년하고 다른 팀이 됐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다. 기아도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은 기아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불펜만 약하지 나머지는 타격도 그렇고 수비 주로 다 괜찮은 팀, 선발도 5강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펜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불펜은 선발 내려가면 너무 불안하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팀이 2팀 남았잖아요. KT, NC 이렇게 놓고 오면 저는 NC는 올해 정말 잘했다. 정말 그 악조건 속에서 정말 잘했고 이호준 감독이 팀을 잘 이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는 KT가 좀 근소하게 낫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투수 운영이 너무 조금 과부하가 좀 너무 좀 쓰는 선수를 쓰다 보니까 페이스가 좀 떨어진 면도 있는데 결국에는 KT는 계속 최근에 가을 야구를 한 팀이기 때문에 5위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저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근소하게 KT가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여름에 강한 KT가 또 5강까지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자님은 지금 단장님은 10위부터 좀 읊어주셨으니까 네. 기자님이 예상하시는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10위 키움 확정, 9위 두산 확정, 네. 26경기, 이제 25경기에서 20승을 한다는 게 이거는 LG만큼
승수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후반기 모든 팀들이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다. 두산은 9위 확정. 네. 나머지 8위부터 뭐 3위까지 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8위는 삼성. 저는 한결같이 오. 삼성이 시즌 3월 달까지는 네. 제가 4등 정도로 났는데 정말 욕 많이 먹었거든요. 2등이 안 났다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제가 좀 하위권으로 많이 예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기조를 저는 바꾸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위에가 이제 롯데. 롯데. 그 위에는 또 기아. 롯데는 아.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크고 그리고 팀 내 이제 데미지 선수들에게 온 데미지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투수 벨라스케스를 새로 왔는데 이 선수가 이제 좀 변수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발진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롯데가 이 세 명. 그러니까 감버어 선수도 최근 좀 흔들리고 있고. 그러니까 앞서 좀 연패 빠지기 전에 잘 돌아갔던 이 네 명의 선발진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여기가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는 마지막까지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네. 기아를 놓을지 NC를 놓을지. 기아가 2019년 이후에 우승하고 그 다음 시즌은 항상 좀 부진했는데 그래도 5위는 갔거든요. 기아 내부에서도 마지노선은 5위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가을 야구를 가자. 이게 변수가 될 수 있고 하지만 지금 기아는 불펜진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조상우 선수를 전략적으로 데리고 왔지만 홀드는 많이 쌓을지언정 지금 승부처에서 지켜내는 모습, 압도하는 모습이 없고 전상현 선수는 좀 지친 것 같고 네. 정혜영 선수는 지금 아직 안 올라왔잖아요. 아, 이번에. 그렇죠. 내려간 지 얼마 안 있고, 예,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불펜적인 측면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또 타선은 김도영 선수가 빠진 김도영 선수가 빠졌다고 해서 뭐 완전히 팀이 망한 이건 아닌데 기대를 했던 김대용 선수가 빠져 있는 상황 여기에 한평 타이거즈 선수들의 기세가 좀 많이 꺾였고 반면 후반기에 합류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고 기아가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포인트였는데 나성범, 김선빈 선수가 생각보다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아마 기아가 5강권에서 돌긴 할 텐데 5강 조금 밑에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작년에 1, 2등이었던 기아와 삼성이 올해는 하위권에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제가 야구를 본 이래로 중위권 싸움이 정말 치열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5강 예측 맞춰봤는데 과연 얼마나 맞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저도 그냥 네. 질문할게요. 그 모혜진 아나운서는 5강 예측 한번 해보세요. 우리말 시킬 게 아니고. 그러면 네. 사심을 좀 담아도 될까요? 네. 1등은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지만 네. 그래도 네. 하나는 팬이니까 응원해줘야 네. 되니까 하나 1등 하고요. 네. 2위 LG, 3위 어떡하죠? 롯데 제가 이제 서포터즈 언니랑 친한데 네. 쓱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3위는 SSG 그리고 4위는 롯데. 네. 그래도 또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그리고 5등은 NC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네. 오늘 함께한 소감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키스톤은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그때는 그 사무실 한국관에서 크로마키 천이 있고 네. 네. 거기서 좀 약간 약간 뭐라고 하는 좀 없는 집에서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네. 이런 좋은 장소에서 방송을 하고 또 모 아나운서 또 잘 진행을 해주셔서 네, 오늘 감사합니다. 또 재밌는 그리고 또 행복한 추억을 하나 만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단장님은요? 저야 뭐 항상 자주 하니까 익숙한데 그리고 우리 정세영 기자님 모시고 하니까 좋았죠? 네, 재밌었습니다. 네. 항상 화면 속에서만 뵙던 분인데 제가 실물로 또 실물 보니까 어때요? 저 잘생기신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여러 유연성이 안 개를 찾아 느껴지는데. 정말로. 네, 제가 비하인드부터 이제 유튜브 네. 하시는 거랑 이제 몇 개를 네. 보고 왔는데 네. 훨씬 더 멋지시고 말도 네. 엄청 잘하시고 네, 재밌었습니다. 그전엔 몰랐네요. 알고 있었습니다. 네. 단장님과 비하인드 같이 나오시잖아요. 네. 머니볼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정세윤 기자님 유튜브 채널도 많이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니 왜 여기만 구독해달라고 그래요? 머니볼만 키스톤 플레이 해달라고 그래야지. 키스톤 플레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 감사합니다.